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살 안 찌는 체질에 대한 5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살찌는 체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근육과 혈당,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살찌지 않는 습관, 네 번째 영상에서는 지방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네 번째 영상에서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몸에서 지방세포가 필요 없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굶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헐적 단식도 좋지 않은 건가요?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확실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먹으니까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너무 적은데 이게 저칼로리 식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지방세포가 줄어들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더 먹어야 될까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물어보는 내용은 식사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식사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량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사람에게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이 호르몬에 따라서 식사를 하면 그게 내 몸에 맞는 식사량이 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배고픔이 생겨서 음식을 더 먹게 할 거고 음식이 충분하면 배부름이 생겨서 그만 먹고 싶어지니까요. 배고프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살찌잖아요. 자,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내가 느끼는 배고픔에 따라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살이 쪘다. 따라서 내 식욕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내서 그만큼만 먹어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자, 그런데 내 식욕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맞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비만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은 원래 살찌는 체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비만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몸의 신호에 따라서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거고 따라서 몸의 신호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인간은 비만이 되도록 되어 있는가?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첫 번째 목적은 생존인데 비만은 생존에 유리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비만인 몸은 무겁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체지방은 염증을 유발해서 그것 자체로 건강에 나쁘고 생존을 방해합니다. 그럼 왜 배고프다고 음식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의 종류 때문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주식은 곡식입니다. 동양에서는 쌀, 서양에서는 밀을 주식으로 먹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곡식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에요.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은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많은 곡식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많아지면 식욕이 높아져서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이때 자주 먹는 음식이 곡식이라면 또 혈당이 높아져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자,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해서 배고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배고픔이 생기는 건데 이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배고픔이 생기니까요.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데 곡식을 먹어서 가짜 배고픔이 생겼고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비만이 되니까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곡식을 먹고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식을 먹는 식단에는 문제가 없다. 그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 배고픔에 맞춰서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곡식을 먹는 식단이 문제가 없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예가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균형 잡힌 식단인데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하루 2000칼로리의 식단을 권장하고 탄수화물 60%, 지방이 20%, 단백질이 20%인 식단을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합니다. 2000칼로리의 60%는 1200칼로리죠.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이기 때문에 1200칼로리의 탄수화물은 300g 정도 됩니다. 200g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은 70g 정도가 되니까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면 밥으로만 210g의 탄수화물을 얻을 수가 있고 밥과 함께 먹는 다른 음식으로 한 끼 30g의 탄수화물을 얻는다면 하루 300g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곡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곡식 없이 과일, 야채로 탄수화물 300g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잎초소의 경우에는 100g당 탄수화물의 함량이 평균 4g 정도가 됩니다. 과일은 평균 10g 정도가 되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20g 정도가 되죠. 자,
잎채소, 과일, 뿌리채소를 각각 200g씩 총 600g을 먹는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대략 70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15%에서 20%는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은 60g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곡식 없이 잎채소, 과일, 뿌리채소를 골고루 먹는다면 하루 300g의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600g의 5배인 3kg를 먹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과 지방도 20%씩 추가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고기를 또 먹어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곡식을 먹을 때는 하루에 300g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곡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추가했더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역시 곡식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생겨난 식사법입니다. 곡식을 먹으면 가짜 배고픔으로 음식이 자주 먹고 싶어지는데 모두가 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있고 모두가 음식을 자주 먹고 싶으니까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애초에 인간이 반드시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곡식을 먹기 시작한 거는 농경을 시작한 최근의 일이고 그 이전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수렵으로 얻은 고기와 채집으로 얻은 야채, 과일을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야채, 과일로 적은 탄수화물을 얻고 고기로 많은 지방을 얻는 식생활을 해왔고 이런 식생활에 맞춰서 탄수화물 소량, 지방은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몸이 되었는데 농경의 등장으로 갑자기 많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생겼고 그 부작용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단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곡식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정확히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 좀 더 정확히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 고부화 영상에서 나왔던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인식 위에서 만들어진 식생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60% 먹는 식단은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식단일 수가 있고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너무 많은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곡식은 먹지 말고 하루 2끼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과거 인류와 현대 인류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과거 인류에게는 수렵 채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게끔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미용의 목적으로 근육을 크게 키우죠. 그리고 사람의 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과거 인류에 비해서 현대 인류가 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 활동량, 근육량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야채, 과일만으로는 탄수화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곡식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끼에 음식을 충분히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소식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죠. 소식하는 걸 좋아해서 한 끼에 먹는 음식의 양이 적은 사람은 3끼를 먹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무조건 하루에 2끼만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식습관, 생활습관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맞는 식사량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배고픔과 배부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우리 몸의 신호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가짜 배고픔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고 가짜 배고픔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꼭 믿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사람이 많죠. 몸 입장에서는 음식이 적게 들어오니까 음식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데 이 배고픔을 무시하고 억지로 참으면 우리의 몸은 음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식해서 체지방의 연소를 억제하고 몸의 대사량을 낮추는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굶주림 반응이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식을 구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느끼기에 음식을 구하기 어려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 처음에 나왔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간헐적 단식은 해도 되는가?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였더니 가짜 배고픔이 사라졌고 그래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고 이걸로 인해서 식사 횟수가 줄었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시간이 생겼다. 이런 개념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올바른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단식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참고 있다.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제 음식을 먹어서 가짜 배고픔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면 단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폭식을 하게 되는 간헐적 폭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정제 음식을 먹는 건 아닌데 너무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칼로리 부족으로 배가 고픈데 이걸 억지로 참고 있다면 이건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식단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였더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너무 적은데 이러다가 저칼로리 식단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 역시 배고픔과 배부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가 고픈데 억지로 참고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면 저칼로리 식단이 되는 거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면 저칼로리 식단이 아니에요. 자, 가짜 배고픔이 사라져서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가 정상이 되었는데 음식을 적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이거는 지금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워낙 적어서 지금의 식사량으로도 충분하다거나 혹은 내 몸에 체지방이 많아서 체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상황이든 굳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은데 여기서 음식을 억지로 더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고 체지방을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괜찮은 건데 여기서 억지로 음식을 더 먹어서 체지방의 연소를 막는 거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니까요. 단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몸이라는 거는 약한 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거나 활동량이 매우 낮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게 건강에는 좋아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졌을 때 다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초대사량 5부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오른쪽 위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몸의 신호를 믿지 못했던 거는 정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가짜 배고픔 때문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여서 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몸의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식단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단순 계산으로 나온 하루 대사량에 집착을 해서 나는 무조건 몇 칼로리를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단순하게 말해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진 다음에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흡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된다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살안찌는 체질 6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